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볼 부분은 LG화학 분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에너지 전쟁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바로 에너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저희가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잠깐 LG화학의 분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네, LG화학의 엊그저께 분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17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을 시사하는지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보고 간다면 LG화학의 분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주식이 3,000포인트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중요한 저는 이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바로 배터리 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LG화학의 분할이 LG화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전체에 3,000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건데 지금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게 먹거리가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 증시는 첫 번째로 1,000포인트까지는 누가 이끌었느냐?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님의 반도체에 대한 판단이 우리나라 지수를 1,000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000포인트까지는 누가 끌어올렸느냐? 바로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6%대에서 9%대까지 치솟아 올라가면서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의 부품으로 들어갔던 평화전공, 세종공업, 그 다음에 화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얼마씩 올라갔습니까? 2,000원에서 다 25,000원. 10배씩 2, 3년 만에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500포인트 근처까지 왔죠. 2,400이었으니까. 여기 누가 만들어 왔느냐? LG화학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러면 있지 않느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은 LG화학보다도 컸고 현대차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2배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전체 산업에 아우르는 효과는 작습니다. 영업이익은 높겠지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왜냐? 그 분야는 거의 다 자동화 설비예요. 무슨 산업 유발 효과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까지 가려면 이런 먹거리들이 하나씩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의 이 분할 계획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항상 주도 면밀하게 보는 파트가 있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왜 삼성이 거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재용 회장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물산을 일으켰고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전자 반도체를 일으켰고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실력을 바로 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체성으로 황태자들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저희들한테 많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자, 2차 전지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이유에서 요즘 전 세계 가장 지금 스티브 잡스 이후에 테슬라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정통이 있어야죠.
자, 3,000포인트를 가냐 못 가냐의 지수의 방향성 속에서 우리의 수익률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들한테 중요한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LG화학은 주주총회를 10월 30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눠요. 어떻게? LG화학 화학사업부, 전지사업부, 첨단사업본부, 생명과학본부 이렇게 있습니다. LG화학이 이런 것들을 30%, 35%, 33%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전지사업부를 떼내서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문제는 뭡니까?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방식인데 물적 분할 방식을 통했습니다. 즉 LG화학의 100% 지분을 다 갖고 얘만 따로 떼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LG화학이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LG화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 인적 분할을 한다면 30%, 30%밖에 지배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100% 지배를 하겠다는 거죠. 즉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안 주고 우리 공동의 재산으로 놓겠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제 돼요? 네. 12월 1일. 10월, 11월 두 달하고도 한 열흘 남았네요. 그때까지는 상당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숨죽이시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LG 솔루션으로 그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0일 날 주총이 있지만 임시 주총은 언제 있습니까? 그렇죠. 이 참 주식 임시 주총이 10월 30일 날 있지만 이거 분할할 거냐 안 할 거냐 표대결로 가는 건데요.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는 10월 5일 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는 10월 8일 날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죠. 즉 그래서 주주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그 사람들만 표 의결권이 있는 건데 이 정도면 거의 통과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LG가 33% 갖고 있네요. 그렇죠? LG가 LG화학을, 그리고 국민연금이 9.96% 갖고 있고, 즉 원래는 33%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뭐를? LG 배터리를. 가칭 LG, 아까 잠깐 보셨던 LG 솔루션이라고 제가 명명했던 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되면 나가겠다는 거죠. 저는 LG화학의 저 부분이 답변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답변이냐? 테슬라가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배터리 데이, 즉 대한독립 만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라고 하는 것처럼 배터리 독립 만세. 왜? 자기가 배터리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꿈을 실현하는데 굉장한 제약을 받았거든요. 물론 배터리 덕분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지만 배터리가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배터리 기술력이 올라오지 못해서 테슬라는 사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그리고 핸드폰 덕분에, 스마트폰 덕분에 그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 그때 드디어 그 2차 전지를 핸드폰 배터리 2,000개를 모아서 테슬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납품업자니까 을일 것 같죠? 갑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코발트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가 9월 20일 날 베를린 공장을 오픈하면서 배터리 데이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 도대체.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한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손을 잡은 게 누구냐. 중국의 CATL이라는 리튬 이온, 리튬 인산철 계열, 리튬 철 인산, 리튬 인산철 계열의
아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는 1세대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3세대에서 4세대로 건너갈 단계를 하고 있죠. 어떤 배터리입니까? 그렇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그 윗단계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중간에 코발트가 다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2세대, 3세대 배터리들입니다. 이제 4세대까지 이제 기술련이 있어요. 어떻게 대량 생산할까가 문제지. 자, 그래서 이 배터리 공장을 베를린에 짓게 돼가면서 마치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것처럼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번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보면 안 되겠죠. 앞으로 매년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데이를 선언할 겁니다. 신제품이든 공장이든. 저는 이 부분이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한테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 어떡할래? 어떤 질문일까요? 네. 바로 CATL, 전 세계 2차 전지 2위 업체 LG화학과 퍼센트로는 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실력 차이는 많이 나죠. 질문을 던진 건데 어떤 질문이냐? 그리고 LG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오늘 파악하면서 이것이 왜 2차 전지의 전쟁이 아니라 2차 전지의 수요자와 공급자 테슬라와 LG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천 가느냐 못 가느냐에 중요한 어떤 밑바탕을 깔고 있고 그 가운데 LG화학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 박한샘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풀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보는 거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9월 22일인데요. 바로 이러한 질문인 거죠. LG화학과 미쓰비시에 이걸 질문을 던진 겁니다. 2차 전지가 리튬이온 하나 1kW당 생산하는데 625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5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kW 생산하는데. 셀 하나 만드는데 2014년도에. 자,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건너가는 이 단계에서 135달러에서 120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14만 원 돈에서 13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몇 분의 몇 난 거예요? 네. 보니까 거의 뭐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렸죠. 누가? 네. 테슬라 덕분에 대량 생산이 돼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기술의 진보라든가. 물론 그 아래 LG화학이나 미쓰비시나 그리고 CATL이라든가 핸드폰 배터리 공급하는 삼성 SDI 이런 회사들도 부단한 노력의 결과 같이 끌어오고 시장을 파이를 키운 거죠. 전기차 시장을. 자, 그런데 이거 보시다시피 14만 원이에요. 135달러, 122달러에 많이 떨어졌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CATL하고 손잡고 어떤 질문을 던진 거냐? 나는 배터리 데이에 지금 135달러, 122달러 하는 이 1kW당 생산하는 이 가격을 얼마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무조건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 심지어 85달러라는 얘기도 있어요. 90달러 무조건 아래일 거다. 자, 질문을 던진 겁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저걸 납품하는 게 130달러인데 나는 중국의 너의 경쟁자인 CATL과 손잡고 100달러 아래로 할 거야. 심지어 내가 너희들 거 갖다 쓰기만 했지. 이제는 내가 CATL과 손잡고 나도 같이 만들어서 100달러 아래로 만들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마트 가보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죠. 라면이라든가 음료라든가 과자라든가 인기 상품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 이마트가 뽑아서 뭐를 만들었어요? PB 상품을 만들었죠. 다른 회사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음식 이마트 PB 상품은 8,000원에 팝니다. 원리 똑같은 거예요. 누구하고 손잡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좋은 회사하고 손잡고 브랜드는 없으니까 애들은. 이마트에서 대신 자기네들은 진열 상품에다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좋은 곳에다가. 여기는 10,000원인데 얘는 8,000원, 7,000원이다.
사람들이 한두 번이 손이 갑니다. 즉 이마트는 누구였습니까? 농심이라든가 새우깡이라든가 아니면 오뚜기 라면이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런 것을 말 그대로 그렇죠. 수요자였죠. 이런 회사들로부터 공급받아서 진열을 해놔서 판매를 하는 좋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PB 상품을. 130달러짜리를 100달러 언더, 90달러까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자로 바뀌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테슬라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테슬라 데이, 참 배터리 데이에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누구한테? 미쓰비시와 LG화학한테. 너 어떻게 할래? LG화학의 저는 고민이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갑작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갑작스럽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조급함은 뭔가 실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요. 마음이 급해질수록 근육이 긴장이 되고 행동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마우스 급하게 될 때 다른 모니터에 다른 종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종목밖에 안 보이죠. 근시안적으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요. 긴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초짜일수록 어때요? 총 막 쏘죠. 좁은 공간에서 싸울 때라든가. 능숙한 사람일수록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네. 킬러들 중에서 암살자들 보면 그냥 껌 씹어가면서 담배 펴가면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쏴버리죠. 네. 중요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인데 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 싸워요? 그런 놈들이 더 잘 싸웁니다. 주변을 봐가면서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훈련으로 반복된 사람들이죠. 경험에 의해서.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취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이용하면 되는 거고 매매 전략에, 투자 전략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LG화학은 답변을 해가는 입장입니다. 이 테슬라가 누구냐?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인데 결국 앨런 머스크가 누구냐? 방금 보셨던 그 배터리 킬로와트당 1160달러 아까 보셨던 2014년도에 500달러 600달러 하던 거를 계속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아까는 500달러였잖아요. 2014년도부터 16년도 봤을 때는 원래는 1160달러예요. 즉 130만 원짜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배터리 킬로와트당 끌어와서 아까 보시니까 몇이에요? 130까지 끌어왔잖아요. 2020년도에는 130. 이걸 몇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LG화학 130, 120에 공급하는데 자기들은 100 언더, 90에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그럼 너 극복할래? LG화학한테 던진 겁니다. 너도 그렇게 싸게 주든지 아니면 너는 이제 우리들하고 경쟁자가 되든지. 즉 저 40달러라는 격차 130달러인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를 테슬라는 90달러를 배터리 타이에 손잡고 EU 업체인 CATL 중국 업체입니다. 이 40달러는 격차에 대한 퀘스천을 던진 겁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LG화학이 답변을 한 거죠. 분할하겠다. 자, 문제는 그 핵심이 LG화학이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 내가 공급자잖아요. 납품업체인데. 나 분할하겠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코발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쓰는 방식. 중국 회사하고 손잡고 쓰는 방식은 1세대 2차 전지예요. 네. LFP, 리튬 인산철 계열. 그리고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이 포드 자동차에 납품한 방식은 네. 니켈, 코발트, 망간 방식입니다. 리튬 인산철 계열과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이거는 니켈을 9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얘는 5%로 낮추고.
코발트는. 효율이 30% 정도 더 좋아져요. 얘 400km밖에 못 가면 얘는 500km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화학은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까지. 이거보다 좀 더 좋습니다. 삼성 SDI가 기술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터리를 보면은 삼성 SDI는 LG화학에 비하면 삼성 SDI가 이쪽 게 중학생이면 LG화학은 대학생입니다. 왜 그러느냐? 똑같은 품질을 삼성은 100달러에 만들면 LG화학은 85달러에 만들 수 있어요. 건전지를.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 수익 점유율 차이로 나오는 거죠. LG화학 25%, 삼성은 아직 10%가 안 돼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런데 그래서 LG화학이 테슬라한테 나 분사해서 공장 나도 더 짓겠다. 5조 원 필요하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IPO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거기서 생긴 돈 갖고 나도 공장 짓겠다는 거잖아요. LG화학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코발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 코발트 그러면 테슬라가 사면 되잖아. 사가지고 지들도 배터리 많이 만들면 되잖아. 중국 업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발트를 광산에서 채굴해서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몇 년 걸리느냐? 8년 걸려요. 코발트 공장이 아니라 광산에 가보면 여러분들 염전 신안에 가면 염전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디 필리핀이나 이탈리아 해변에 가보면 이게 코발트 블루 색깔로 해변가가 빛나지 않습니까? 아래 그 바다 거기 때문에 하얀 모래에 바다가 코발트 블루 색깔로 빛나요. 자, 그런데 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코발트 빛을 받아서 파래요. 코발트를 생산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소금처럼 쌓아놓습니다. 왜 쌓아놓느냐? 이게 한 2년 정도 쌓아놔야 돼요. 산화가 기다려줘야 돼요. 자연 산화가 돼요. 이거 인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또 가공하고 그래서 총 몇 년 걸리느냐? 광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8년. 요즘은 좀 단축돼서 6.5년 걸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광산 콩고에서 만약에 발굴했다. 거기 코발트가 60% 나오니까요. 그거 갖고 배터리 걸리려면 6년 걸려요. 언제 그러면 테슬라가 6년이면 경쟁업체들 BYD라든가 중국 샹하이 지금 자동차가 중국에서 이번 상반기에 18,000대 팔렸어요. 샹하이 같은 경우. 테슬라 12,000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확 벌어져요. 물론 브랜드가 있으니까 품질이 차이가 있겠지만 코발트를 구입해서 자기들도 하겠다. 7년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코발트를 쥐고 있고 그걸 갖고 배터리를 만들고 고효율 배터리를 만드는 미쓰비시라든가 LG라든가 삼성이나 SDI라든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효율 배터리를 70%를 한국 업체가 절반, 일본까지 합치면 70%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열받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배터리 대이라고 있겠어요. 배터리 때문에 이게 없어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전기차를 못 만들었었는데 삼성 SDI, LG화학 덕분에 2차 전지가 나와서 핸드폰으로 보급화가 됐으니까 드디어 그 가격까지 떨어져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서 만들었어. 그런데 이 회사들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 22일을 배터리 데이라고 선언한 거. 어떤 배터리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배터리가 나올지 모르는데 가격이라든가 그런 건 그래요. 중요한 건 테슬라는 뭐다?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코발트가 11kg가 들어갔습니다. 한 대당, 자동차 한 대당. 그 다음에 7kg. 양극재 만드는데 저 코발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018년도에 4.5kg. 그리고 지금 몇 킬로 들어가느냐? 2020년도에는 코발트 프리. 이게 배터리 데이에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코발트 프리는 LFP 계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배터리 효율을 만들어가면서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거. 이게 테슬라가 꿈꾸는 겁니다. 왜?
저 코발트 때문에 LG화학한테 발목 잡히고 SDI한테 끌려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방금 보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고전도체의 배터리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LF, MP 계열, 망간이 들어가는. 그래서 효율성은 똑같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N이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나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100로 맞춘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기도 배터리 공급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배터리가 생산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건가요? 조금 앞당겨서 보겠습니다. LG화학이 답변을 준 거죠. 얘가 묻고 테슬라예요. 9월 22일이야. $100야. $100 언더야. 어떻게 할래? LG화학입니다. 답변을 했죠. 뭐라고 답했습니까? 대단해요, 진짜. 그래? 받아버렸죠. 뭐라고 받아버렸어요? 나도 공장 짓겠다. 나도 공장 짓겠다. 뭡니까? 너하고 싸우겠다. 맞짱 뜨겠다는 거잖아요. 얼마 필요해요? 5조 원. 공장 하나 확장하는데. 말이 5조 원이지. 공장 하나만 짓습니까? 내년도에 공장 또 지어요. 누가?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가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앨런 머스크한테 독립기념일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3.1절 매년 나오죠. 배터리 주명 수기가 단축됐다는 겁니다. 아이폰, 핸드폰 몇 년마다 나옵니까? 2년. 삼성 갤럭시 폰 몇 년마다 나와요? 1년. 현대자동차 몇 년마다 나와요? 2년. 독일 자동차 몇 년마다 바뀌어요? 3년. 옛날엔 독일 차들 5년, 10년에 바뀌었어요. 요즘 3년에 바뀌어요. 현대차는 1년 반이면 바뀝니다. 계속 새로운 모델 나오죠. 주명 수기가 굉장히 짧아요. 핸드폰 2년 쓰면 배터리 확 떨어집니다. 왜? 그래야 제품 교체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배터리 산업도 지금 그 단계예요. 수명이, 주기가 이 새로운 게 나오는 게. 나도 하겠다고 답을 준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앨런 머스크. 너무 좋아서 입이 이만큼만 벌어져야 되는데 이만큼 벌어졌어요. 귀 밑에 걸렸습니다. 진짜. 왜? 걸려들은 거예요. 뭐가 걸려들은 거냐? 테슬라의 전략이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마트 PB 상품처럼 손잡았다고. CATL하고 손잡았잖아요. 중국의 업체.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손잡은 거잖아요. 공장은 어디에 지어요? 유럽에 지었죠. 베를린에. LG화학이 공장 지어서 그러면 경쟁력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누구가 있습니까? LG화학의 최대 위기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번 연도는 CATL이죠. 동유럽에 만약에 유럽에 베를린에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 짓는다 아니면 한국에 짓는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SK이노베이션하고 SDI 둘 중에 하나만 테슬라하고 2차 배터리 데이 선언해봐요. LG화학이 최대 위기 아닙니까? 공장 지어놨지. 규모의 경제로 양적으로 나도 싸우겠다고 테슬라하고 붙은 거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정말 붙을만 해요.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헬만 합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2차 배터리 데이, 3차 배터리 데이 반드시 합니다. 얘들아.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전 세계 4위나 6위.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제안을 그 다음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LG는 2023년에 공장 또 지을 거예요? 그때는 뭐 분사할 겁니까? 그때도 분사할 거예요? 돈 없다고? 3차 한다고 보세요, 또. 그러면 그때는 공장 또 지을 겁니까? 전략적 판단이 한 회사의 운명도 좌우하지만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합니다. 비슷한 예가 있었지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싸움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자산이 적어도 5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돈 언제 벌었습니까? 지금 10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벌으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라 큰 돈 버신 분들은 IMF가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IMF가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때 자산 가치가 다 폭락 나왔을 때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투자한 5억, 그때 투자한 10억, 삼성전자 3만 원, 3만 5천 원에 산 것이 지금 330만 원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 50분의 1로 해갖고 6만 1천 원, 2천 원이죠. 중간에 현대전자 망하고 지금 SK 하이닉스로 바뀌었고 대우 망하고 뭐 망하고 다 망하죠. 현대전자, 나니아, 도시바, 히타치, 반도체 했던 회사들 다 망했어요. 왜? 삼성전자가 테슬라가 쓰는 이 게임을 썼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반도체 치킨 게임이다. 먼저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경쟁자가 나도 확장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봅니다. 공장 딱 확장할 때 제품 나올 때 장인애들은 그 다음 모델로 건너가죠. 제품 생산되는 순간 마이너스로 팔아야 돼요. DRAM 가격. DDR 기억나시죠?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거기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독일 다 나가 떨어지고 대만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 일본까지 다 나가 떨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현대전자도 현대반도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삼성전자예요. 전 세계 몇 퍼센트 점유해요? 90%.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LG화학이 전략적 미스를 선택한 거예요. 왜? SK이노베이션, SDI 둘 중에 하나만 1년 내로 다음 연도에 배터리 대에 동유럽 공장이 같이 하겠다. 혹은 한국에 공장 짓겠다. 하는 순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주들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그때는 LG 생명과학 분사시킬 거예요? 자, 저는 LG전자의 저런 전략적 선택이 왜 저런 잘못된 판단, 분할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선택했느냐. 테슬라가 물은 거에 나 부단하겠다라고 답을 준 거고 양쪽으로 나도 너하고 싸우겠다.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 치킨 게임에 말려드는 것처럼 거기에 말려들었다고 보면 테슬라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공급자였던 테슬라, 그렇지만 수요자였던 테슬라, 공급자였던 LG와 보통 수요자가 강자인데 약자였죠. 이 전략 하나로 지금 바꿔놓는 겁니다. 뭘로? 고립시키기 전략. 양적 팽창 싸움 전략으로 LG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공장 나오는 순간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이 테슬라하고 손잡는다. SK 제2의 LG 디스플레이 꼴납니다. LG는. 자, 그렇지만 LG화학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LG화학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냥 지금 있었으면 분할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 LG화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보겠습니다. LG화학은 2016년도에 매출액이 2차 전지사업부예요.
전지사업부입니다. 3조 5천억입니다. 적자 마이너스 490억. 2017년 4조 원, 흑자 290억. 2018년 6조 원, 8조 원, 2029년 마이너스 3,500원. 최고 흑자가 2,090억이었어요. 즉 2018년도 6,500억 팔아 6조 5천억 팔아서 자 이번 연도는 뭐 누구는 15조다 누구는 16조다 하는데 그냥 15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중요한 건 2017년도에 3조 5천억이었던 2차전지 사업부가 2018년 2년 만에 몇 %예요? 그렇죠. 6조 5천억 100%. 다시 6조 5천억이었던 것이 13조 원이 되면 2년 만에 또 100% 성장한 건데 몇 조예요? 적어도 15조 원. 2년 만에 100%씩 매출액이 성장하는 100억, 2억, 200억짜리가 아니라 조 단위가. 놀라운 이게 야 100% 성장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이만큼 걸려면 1이 2가 되는 겁니다. 2가 몇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2가 4가 되는 겁니다. 4년 만에 400% 성장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LG화학은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24.6%, 2위인 CATL, 이번에 배터리 대회에 테슬라하고 손잡은 중국 업체 23.5%, 1%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격차는 질적 차이는 많아요. 자, 파나소닉 지금 테슬라에 납품하는 맨 처음부터 납품했던 애죠. 미쓰비시입니다. 이게 20%, SDI 6%,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3%. 자, 상반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점유율이에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SK이노베이션 4%인데 약간 올라갔습니다. 6%로. 왜? 이번에 미국 포드에 납품해가면서. 삼성전자도 삼성 SDI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9% 정도까지도 끌어올리고 있어요. 24.6%라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몇 퍼센트로 보이느냐? 35%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석유화학 파트입니다. 2000 상반기에요. 6조 7천억 팔았습니다. LG화학이 전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조다. 그럼 6조 7천억. 그러니까 49% 팔았어요. 13조 정도 나온다는 거죠. 매출액에서 절반, 49%는 화학 파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지 파트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5조 원입니다. 자, 그리고 첨단 소재 뭐 7% 정도. 즉 49% 대 37%, 12% 차이가 납니다. 누가? LG화학이. LG화학은 그럼 무슨 회사요? 2차 배터리 회사입니까? 화학회사입니까? 아직은 화학회사죠. 중요한 건 3, 4분기가 지나면 얘는 45%, 얘는 43%, 이번 연도가 지나면 얘는 42%, 얘는 43%, 44%. 전체적인 파이는 커져요. 얘도. LG화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더 커집니다. 누가? 2차전지가. 공교롭게도 이번 연도가 마감되기 전에 그래서 12월 1일 날 분사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실적 나와서 딱 보면 LG화학은 화학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잖아요. 매출액 전체가. 주주들이 반대할까 안 할까요? 분사하는 거. 지금도 반대하는데 가만 놔두면 100만 원 가요. 100만 원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0만 원 갑니다. 그래도 싸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죠. 2년마다 매 2년마다 100%씩 성장을 벌써 3번을 했습니다. 회사가. 2차전지 배터리 파트만. 6년간 몇 퍼센트 성장했어요? 800% 성장했어요. 현재까지 500% 성장하고 2023년까지. 제가 기록한 건 202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8배가 성장해요. 누가? 매출액만. 2차전지 파트만. 영업이익은 5년간 2023년을 기준으로 5년간 10,000%가 성장합니다. 100배. 100배가 성장해요. 그리고 최근 2023년부터 4년간은 1000%, 10배가 성장합니다. 이런 회사,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전 세계 업체에서 가만 안 놔둡니다. 왜? 매출액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아무나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100조 원 정도가 되면 시장 규모가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 뛰어듭니다. 삼성은 40조 원 아래 되는 거는 안 뛰어들어요. 삼성이 드론 사업하는 거 봤어요? 삼성이 3D 하는 거 봤습니까? 레이저 프린트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전략 사업으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작아, 사이즈가. 250조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에서 이건 작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030년도까지 400조 원 시장이 됩니다. 2025년도까지 100조 원 시장이에요. 그 가운데 3분의 1은 누가 만드냐? LG화학이 만들어요. 분할하기 전에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방금 그래프로 다 보셨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수치로 보겠습니다. LG화학이 발표한 겁니다. 가칭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파트 LG솔루션, 정확히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죠. 이렇게 분사하겠다는 거니까. 2020년입니다. 예정되는 거예요. 매출액입니다. 얼마입니까? 미국 끝단위 10억입니다. 8,490억. 유럽 6조 9천억. 다 합쳐서 얼마? 8조 9천억. 현재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추정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 상반기 5조 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15조 원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왜 이대로 하겠느냐? 부풀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LG화학 영업이익 그래서 얼마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1790억. 영업이익률 2%입니다. 자, 내년도 매출액 2차 전지만 보는 거예요. 16조 4천억.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8,200억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 27조 7천억. 영업이익 2조 2천억. 처음으로 조 단위 영업이익이 발생하네요. 연간 기준으로. 2022년. 2023년 매출액 33조 원 예상합니다. 영업이익 3조 3천억 예상합니다. 정확하게 2023년 처음으로 10%대 영업이익률이 올라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2021년에 여기까지도 폭발적인 성장을 매년 더블씩 했는데 10조 원대 매출액이 나오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100% 매출액이 성장해요. 1,000억짜리가 2,000억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삼성에서 한 번만 밀어주면 되니까. 1조 원에서 2조 원 되는 거 흔치 않습니다. 근데 10조 원짜리가 2년 만에 2배 되는 거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16조 원짜리가 33조 원으로 보수적으로 이래요. 이 보고서가 만들었을 때는 적어도 상반기를 추정한 거니까 2, 3개월 전에 만드는 거를 며칠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준 자료를 가지고 증권사에서 이 속도를 이미 다 앞섰잖아요. 1, 2년 더 땡겨질 수 있어요. 현재 2020년이고 이번 연도 좀 있으면 끝납니다. 3년 뒤면 이 매출액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33조 원으로. 보수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10%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돼요. 영업이익 9%와 10%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주식의 수익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가 150만 원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예요. 이 회사를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식 한 주도 안 주고 기존 주주들한테 분사시키겠답니다. 공통의 이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IPO하면 주식이 떨어지겠죠. 주가가 분산되겠죠. IPO만 하겠습니까? 제3자한테도 줍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다. 알고 보니까 사모펀드겠죠. JP모건으로 들어오는 누구? 사모펀드. 저는 그게 100%라고 봅니다. 여러분하고 나눠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줘야 될 지분이 나눠주지 않고 33% LG, 67% 기존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공통의 이득이라고 100%라고 LG화학이 갖고 있다고 하고 2차 전지는
이거를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주고 혹은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제3자한테 줄 겁니다. 외국인이겠죠. JP모건이나. 알고 보니까 이 회사는 누구예요? 네, 사모펀드고 사모펀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갖는 선택받은 이 족속들. 주식은 증권회사를 상장시켰다 거래소에. 그럼 주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탐욕이죠. 욕심나죠. 제가 봐도 욕심납니다. 나라게도 이렇게 하겠어요. 자, 2차 전지 2023년 95조 원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거로 봅니다. 아까 보셨지만 2023년에 포커스를 봤을 때 LG화학이 몇 %였어요? 33조 8천억. 지금은 2차 전지 점유율이 25%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전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95조 8천억이랍니다. 100조 원이라고 할게요. 아까 LG화학 보셨죠? 보수적으로 잡은 게 33조 8천억이에요. 몇 % 점유예요? 네, 33% 점유하는 거예요. 이걸 따지면 35% 점유네요. 25%가 아니라 35%예요. 2020년 전 세계 시장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지금 40조입니다. 39조 원이니까. LG화학이 몇 % 점유예요? 2021년에 점유할 거랬어요. 현재 예상되는 점유율이 15조잖아요. 내년도가 아까 보면 16조로 LG 자료에 나왔지만 사실 1년 땡겨진 겁니다. 40%가 넘어요. (27%라는) 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40%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네. 100배 영업이익이 나요. 2017년도 대비해서. 분기당 1조 원 수익이 납니다. 언제? 2023년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까요? 주가 피크는 2022에서 2023년 피크가 나옵니다. 자, 2035년 그리고 2030년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그리고 ESS 시장 450억 달러예요. 죄송합니다. 끝 단위가 빌리언이니까 10억 단위고 4,500억 단위입니다. 한국 돈으로 500조예요. 이 가운데 LG화학이 2025년까지 2023년까지 아까 보셨지만 100조 원. 그렇죠? 400조 원 시장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10년. 중간에는 200조 시장. LG화학이 저기서 아무리 못 먹어도 10년 내로 100조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2차 전지가. 테슬라도 알고 있고 LG화학도 알고 있어요. 부딪히는 겁니다. 왜? 반도체 시장 합쳐야 저 정도예요. 30년 만에 먹거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드디어.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 SS는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되어 있는 2차 전지 개발되어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잖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LG화학도 알고 있고 테슬라도 알고 있습니다. 묻고 답한 겁니다. 싸우겠다고. 뭐냐? 에너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짜리? 앞으로 10년간 500조 원짜리 시장. 이걸 누가 갖느냐? LG화학은 이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150조 원은 가져갈 수 있어요. 2차 전지만. 화학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전략적 선택에서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년도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도 9월 22일이. 자, 그리고 이 싸움에서 어떤 종목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기에 수소차까지 뛰어들었어요. 현대차까지 엊그저께. 발표를 했죠. 발전 사업하겠다고. 따라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20날이죠. 밤 11시 이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석할수록 설레이고 안타깝고 이번 결정이, 그리고 주가 3천에 대한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나왔다. 기대감도 갖고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도 좋든 싫든 이 에너지 전쟁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래야 또 거기서 먹을 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저 분할 계획에 맞춰서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공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